오늘 특강의 주제는 심폐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입니다. 네, 어르신들께 이런 좋은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교수님께서 저희 복지관을 직접 찾아주셨어요.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산병원 재활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심장과 폐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19년인가 자료인 것 같은데 남성이 약간 80세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남성도 이제 8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균 수명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보면 2005년에는 78세였는데 2018년에는 남녀 평균 수명이 82.7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노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건강 수명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건강 수명이 뭐냐 말에서 이제 느껴지듯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그 수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2012년에는 65.7세였는데 2018년에는 몇 세예요? 64.4세예요. 점점 건강 수명은 줄어든다는 거죠. 자, 평균 수명은 82.7세인데 건강 수명은 64.4세다.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임종하기 전까지 약 한 18년 정도를 거의 20년 가까이를 질병이 있는 채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 수명과 건강 수명의 그 차이를 더 없애는 거 그게 더 우리의 좀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주제가 심장과 폐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의 갭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심장과 폐를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압도적인 1등이 암이죠. 그다음에 2등이 심장질환이고 3등이 폐렴이고 근소하게 뇌혈관 질환이 4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암이 압도적인 1등이긴 하지만 암을 1등으로 하고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유방암, 대장암, 위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암들을 다 각각 쪼개고 보면은 이 순위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위가 그 다음 차지하는 게 이제 심장 질환이 되는 거고 폐렴은 이거는 이제 단순 질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제 뭐 암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치매가 있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폐렴으로 걸려서 이제 임종의 과정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을 보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요 사망을 그런 포션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들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끔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대사증후군이란 말을 안 쓰고 옛날에 썼던 용어가 바로 성인병이라는 얘기인데 요새는 성인병이라는 얘기를 안 쓰죠. 그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사증후군 여기서도 아마 뭐 약이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사증후군의 이제 그 기준을 보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복부 비만, 중성 지방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이제 HDL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손쉽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요 2개가 이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압과 당뇨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묶어놨느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해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17년에는 내가 이제 생활 중에서 계속 운동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59.2%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2019년에는 66.6%, 이게 3명 중에 2명이 내가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2020년에 조금 줄어들었죠. 2021년에 60.8%. 자, 제가 여기서 여쭤볼게요. 누군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면은 내가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꾸준히 내가 뭐든 운동을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통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40%,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다 걷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등산. 네. 제가 볼 때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뵙고 질문을 한다 보면은 걷는 운동과 등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자전거 같은 것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건강 유지를 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동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체육회회에서 7330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디오 이런 데에서는 좀 광고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330이 뭐냐면 7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3이 3번, 30이 30분 운동을 하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3번, 그다음에 30분 이상을 운동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여기 막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뭐 최대 운동 능력이 얼마고, 뭐 그거에 대해서 60에서 80% 범주에서 뭐 맥박이 130,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장과 폐와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장이랑 폐랑 어떻게 있어요? 몸에 같이 있죠. 얘네들이 같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피를 주고 받거든요. 자, 우리 온몸에서 피가 어디로 들어오면 심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몸에서 이제 그 심장으로, 그러니까 그 온몸에서 이제 혈액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 쓴 혈액들이 심장으로 모여들어요. 그 심장에서는 폐로 그 피를 보내주고, 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깨끗한 피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프레시한 그런 신선한 피를 만들거든요.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면 그 심장이 어디로 보내줘요? 이 근육과 포함해서 몸에 있는 여러 장기를에다가 이제 피를 보내주는 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과 폐는 서로 이렇게 피를 계속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심장도 단련이 되면서 폐도 같이 단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인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나라 정의상 노인이라는 게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65세 이상이라 됐다고 해서 노인이란 말을 쓰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워낙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근력이 약해지고 유연성도 감소하고 심폐기능도 저하되고, 그리고 뭐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여기 보면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운동을 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한번 끊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의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 좋다는 거. 그래서 운동 능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겠고, 생존율, 운동을 열심히 하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증가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강 수명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서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일종의 치료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질환들이 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들이에요. 안 걸렸으면 하는 질환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게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해서 파킨슨이랑 우리가 이제 많이 무서워하는 것들이에요. 요새 치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암이 가장 많은 사망률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들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도 일종의 이제 일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삶의 질도 개선되고 심리적으로도 좋아지고. 비용 효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 또 일부 돈을 쓰기도 해야 돼요. 네. 혹시 여기서 뭐 그냥 공원이나 뭐 이런 데서 운동 안 하고 헬스장 이런 데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혹시 뭐 아쿠아로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네, 몇 분 계신데, 이런 거 하려면 어때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차라리 운동을 하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게 나중에 운동을 안 해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경제적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저희 크게 4가지 종류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고유 감각 훈련, 유산소 운동,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연성 운동. 당연히 이제 몸이 좀 유연을 해야 운동을 잘 할 수 있겠죠.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운동이 여기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다 아시죠?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스트레칭 자체가 막 큰 운동의 효과가 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유산소라든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먼저 스트레칭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 말로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서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거, 지그시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50견 알아보신 적 뭐 이렇게 치료받으신 적 있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50견 할 때 우리 어깨 스트레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반동을 막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 말고, 지그시 한 10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운동은요, 통증이 있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생기면 그 운동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운동이 너무 무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운동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스트레칭만은 다릅니다. 스트레칭은 아프다기보다, 왜 우리가 그 약간 좀 어깨 이런 데 막 뭉치고 해서 막 이렇게 기지개 피면 어때요? 살짝 그쵸,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그 정도 약간은 뻐근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 때, 이때까지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근력 운동은 원리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내가 그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에 대해 저항을 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 자체를 좋아지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근을지구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내가 뭐 나이도 좀 많이 들었는데 뭐 굳이 근력 운동까지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더라도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력이 더 증진된다. 이런 것들이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우리가 모든 운동들은 뭐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충분히 유지가 돼야 다른 운동들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근육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육이 우리가 줄어드는 그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단순 체중보다 이 근육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다양한 질환들의 위험이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바로 낙상이에요. 낙상을 많이 발생한다거나 근육의 양이 떨어지면 심지어는 이제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근육들까지 다 신경을 써서 근력 운동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주요 근육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근육의 크기가 큰 근육들입니다. 크기가 큰 근육들은 보통 몸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자, 팔을 예로 들면 어깨나 등이나 여기 가슴 근육을 얘기를 하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종아리 근육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무슨 운동을 하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아령 같은 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세라밴드라고 해서 고무줄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헬스장 다니신다고 했는데 헬스장에 있는 그런 기구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력 운동은 또 좋은 게 그냥 맨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리 같은 것들 근력 운동을 이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써 있네요. 스쿼트. 네, 스쿼트 운동이 이 다리를 종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 좋은 운동인데 이제 스쿼트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잘못하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가 약간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넓은 공간에서 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데다 등 기대고 해도 돼요. 벽에다 기대고. 그러면 넘어질 위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무릎을 숙이면 무릎이나 이런 데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숙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등 기대고 조금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상지는 맨몸으로 근력 운동하기 좋은 게 바로 팔굽혀펴기. 이것도 되게 어렵죠. 바닥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거 저도 몇 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에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집에 이렇게 뭐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식탁 같은 데다 약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근력 운동은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스트레칭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트레칭 외에 다른 운동들은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할 때 뭔가 아프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안 쓰던 근육 쓰면은 그 다음 날 어때요?
알배기죠. 알배긴다고 얘기하는데 알배기 있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뭐 스쿼트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어깨나 무릎이 막 아프다. 그러면 그건 운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운동을 중단을 하고 뭐 다른 운동을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사람한테 내 운동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나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쓸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숨을 딱 참은 상태에서 윽 하고 힘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유도를 해야 될까요? 왠지 피해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숨을 딱 참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팍 이렇게 써버리면 그때 이제 심장이나 혈관의 부담이 확 증가해요. 그래서 그거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감각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고유감각. 고유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손 모양을 하더라도 이 손 모양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말초 그 신경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유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눈을 감고 내 손 모양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약간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 어때요? 보통 내가 발 모양이라든가 발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걷질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발 한번 딱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낙상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평상시에 잘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뒤로 걷거나 옆으로 걷는 이런 걸로도 효과가 트레이닝 훈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쉬우면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거예요. 한 발로 이렇게 서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조금 너무 쉽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쿠션. 약간 납작해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여기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 잡기가 조금 힘들겠죠. 쿠션 인터넷에 사면 한 10,0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저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균형 잡는 훈련을 해주면 이런 고유감각 훈련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4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심장과 호흡을 위한 운동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심장과 호흡을 위해서는 거의 한 80% 내지 90%의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잘 들어놓으셔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 뭐냐? 말 그대로 산소를 몸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있고 마라톤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운동이 다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운동선수의 몸집이랑 마라톤 운동선수의 몸집이랑 어때요? 다르죠. 그게 이제 쓰는 근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란 뭐냐면 적어도 일정 시간 이상 운동을 쭉 유지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얼마냐? 여기서는 적어도 10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어야 돼요. 10분이면은 아마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는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달리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죠. 조기 빠르게 걷는 거라든가 조금 기능이 더 좋으신 분들은 이제 달리기나 이제 조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계단 오르기나 줄넘기, 자전거, 수영, 또 아까 아쿠아로빅 하신 분 있었는데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심장과 폐 기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될 거고요. 이런 심폐 기능이 좋은 분들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장과 뇌 혈관계 질환 발생이 감소하고요. 또 뭐가 증진된다? 계속 얘기하는 건강 수명이 증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제가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산소 운동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4에서 6주 정도는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조금 달라요. 근력 운동은 한 2주 정도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근력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그거보다 좀 더 많게 4에서 6주 정도는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한 2에서 3주 정도만 운동을 쉬더라도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그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WHO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7330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지금 현재 건강 상태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중강도 운동을 150분 그러면 자 30분씩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5번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고강도는 그 시간의 절반입니다. 75분. 자, 지금보다 내가 아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중강도 운동을 또 더 2배를 하는 거예요. 300분. 일주일에 5시간을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고 고강도는 150분, 2시간 30분을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운동할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을 운동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뭐냐면 도대체 중강도 운동은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 고강도 운동은 또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강도 운동은요.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정도 운동은 그래도 중강도 운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강도 운동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르게 걷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시속 4에서 7km.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은 시속 7km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운동 자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표 보이시죠? 0에서부터 10까지 써져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0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전혀 안 힘든 경우 편안한 상태를 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은 내가 숨 차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숨이 차서 여기까지 그 이상은 내가 도저히 뭐 더 세게 하면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 그 정도의 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한 그거의 절반 정도,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그 정도 강도를 중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강도는 7, 8, 7은 이제 매우 힘들다. 이 정도의 강도를 고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하면 어때요? 숨이 차죠. 숨이 차서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강도를 우리가 중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강도 운동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말하기도 힘들어.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어. 그 정도를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중강도는 빠르게 걷기, 고강도는 시속 7km 이상이라고 얘기돼 있죠. 자, 시속 7km 정도를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이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시속 7km를 걸으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살짝 뛰어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저희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깜빡깜빡거려요. 그때 내가 이제 살짝 좀 뛰잖아요. 그 정도는 한 시속 7km 정도 될 거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준비 운동을 할 때 아까 뭐 하시라고 했죠? 스트레칭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걷는 것도 속도를 조금씩을 더 늘리는 서서히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아까 숨찬 정도의 운동 제가 뭐라고요? 숨차서 말은 해도 노래는 못할 정도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를 그래서 한 3, 40분 정도는 하시고 마무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하면서 천천히 운동 강도를 낮추는 식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일산에 이제 호수공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감이 잘 오실 거예요. 여기 호수공원이 제일 넓은 그 겉에 있는 코스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기 써 있네요. 4.7km예요. 호수공원을 걷는다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를 쉬지 않고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보통은 중강도다. 물론 이게 나이나 체격 조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식사 후에 1~2시간 이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렇게 고강도, 그러니까 강도 있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맞아요. 위랑 장에서 막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소화를 시키려면 또 심장이 위장관에다가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는 거는 뭘 통해서 운동을 한다고요? 근육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위장관에다가 막 피를 보내줘야 하는데 그 근육에다가 피를 보내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천천히 걷는 정도의 수준은 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약간 숨차고 이런 운동들은 식사 직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요새같이 더울 때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또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몸에서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더운 곳에서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추운 곳에서도 심장이 확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서 특히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해당 관절에다가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는 운동보다는 자전거 운동이 좀 더 좋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도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자전거 운동을 오히려 더 권고를 하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안장과 페달 사이를 조금 멀리 하시면 좀 그게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걸으려면 이런 신발도 좋은 거를 신어야 되겠, 푹신푹신한 거를 신어야 되겠지만 바닥도 중요하죠. 그래서 세멘트 바닥보다는 이렇게 공원 같은 데에는 이렇게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를 있잖아요. 약간 말랑말랑한데 그런 데서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내 압력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이제 무릎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이런 동작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릎 관절염을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있다, 그럼 뭔가 운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전거 운동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이제 실내 자전거들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나 구입해 놓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멈춰야 될 때 이것도 잘 아셔야 될 텐데,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막 불규칙하게 느껴질 때라든가, 그다음에 협심증의 증상, 이건 뭐냐면 막 가슴이 막 쪼이는 듯이 막 아파요. 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심장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딱 표현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실제 협심증 있는 분들은 딱 알아들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반드시 운동을 멈춰야 되고, 그런 그 운동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빨리 병원 진료를 보셔야 돼요. 이 협심증의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왼쪽 턱이라든가 팔이나 어깨나 이런 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확 조이는 듯이 아프다. 그럼 그건 협심증의 증상일 수도 있고요. 혈압이 불안정할 때, 우리가 운동할 때 혈압을 재가면서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무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거 있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늘색이 노란색으로 됩니다. 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근피로가 발생한다는 거는 운동을 했는데 너무 아프거나 막 운동을 하면 내가 어때야 돼? 막 좀 건강해지고 힘이 막 붙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운동이 너무 과하다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심장 호흡 재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건 이제 운동의 영역이고 이제 재활의 영역은 병이 있으신 분들, 가급적이면 병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심장이라든가 호흡에 이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병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주변의 분들 그런 분들이 심장이라든가 호흡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 호흡 이것도 재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운동들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운동이 너무 과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요새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폐가 망가지면 폐가 이제 숨을 쉬는 데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숨차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호흡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심장과 호흡에 대한 질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마음껏 운동을 해도 돼요. 어차피 이 심장과 호흡이 견딜 수 있는 운동의 범위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가 이제 팔다리를 통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팔다리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심장과 호흡이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높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심장과 호흡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팔다리가 지치기 전에 심장이나 호흡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 저희가 적절하게 운동을 처방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게 심장 호흡 재활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여기까지고요. 우리 선생님 오셔서 또 간단한 또 운동 실제 동작들을 좀 몇 가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유정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강의 잘 들으셨죠? 직접 운동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구령에 맞춰서 같이 동작을 따라 해보면서 같이 해볼 거예요. 지금 나눠드린 거는 세라밴드라는 운동기구고 이거는 근력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령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탄력성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휴대하기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 운동부터 해볼 거예요. 여기 그림 앞에 보시면 팔 올리기 동작인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쭉 먼저 뻗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먼저 손을 뻗으시고 위로 천천히 올리면서 스트레칭은 10초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스트레칭은 천천히 지그시 하는 게 원칙이라서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앞으로 뻗어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올리시고 끝까지 약간 당길 때까지 하신 다음에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 동작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양쪽 손의 어깨를 딱
올려주실 건데 어깨 으쓱하기라는 동작입니다. 어깨를 손에 올린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고 어깨를 으쓱 한번 해보세요. 으쓱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려주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후 내뱉으면서 내려주고 3번만 더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어깨 으쓱 들이마시고 후 내뱉어 주시고 다시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이런 식의 동작을 10번 정도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는 이게 어깨를 으쓱하고 천천히 내리면서 숨도 내뱉어 주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목을 옆으로 숙이는 동작이에요. 다음과 같이 머리 한쪽을 고정을 하고 반대팔은 지금 의자에 앉으셨잖아요. 의자 밑에를 살짝 잡으세요. 그러면 고정이 돼서 조금 더 스트레칭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겨서 유지해 볼게요.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고 반대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손은 의자 밑을 잡고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고요. 이렇게 스트레칭은 항상 10초씩 천천히 지그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동작은 가슴 펴기 동작이에요. 뒤통수 쪽에 손을 깍지를 끼시고 천천히 팔을 벌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펴줍니다. 다시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5번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펴시고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쭉 펴주시고 후 내뱉어 주시고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가슴 펴주시고 후 내뱉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드린 세라밴드를 다 꺼내주시고 여기에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준비가 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 세라밴드는 그 잡는 길이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짧게 잡으면 좀 더 세고 그 다음에 길게 잡으면 조금 더 느슨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잡고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5번씩만 해볼게요. 쭉 당겨보세요. 하나 당겼다가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다시 둘 당겨보세요. 후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셋 당겨보세요. 후 숨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다시 넷 당겨보세요. 후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한 번만 더 당깁니다. 후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네, 그 다음 동작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이 세라밴드를 등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뼈 뒤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부위에 살짝 고정을 하고요. 팔은 구부린 상태. 목에다가 거시면 목이 좀 아프니까 등에다가 걸으세요. 등에다 걸고 팔을 구부려서 이번엔 동작을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뻗을 거예요. 앞으로 뻗어보세요. 하나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고 구부렸다가 다시 한번 둘 뻗어보세요. 후 내뱉으면서 돌아오고 다시 셋 뻗어보세요. 후 내뱉고 다시 2번만 더 넷 후 내뱉고 5 돌아오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5번씩만 하지만 원래 운동을 할 때는 10번씩 해주시고 그걸 2번에서 3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집에서 할 때는 10번씩 하시고 2번, 3번 더 반복하면 총 20번, 30번 정도 하는 거예요. 방법만 아시고 네, 맞아요. 10번이 한 세트고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작도 해볼게요. 이번엔 다리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세라밴드를 다리를 구부려서 발 밑에다가 구부리시고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 다음에 팔은 고정을 하고 팔이 움직이지 않고 몸통에 붙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밴드가 약간 당기듯이 앞으로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무릎을 한번 구부렸다가 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하나, 구부렸다가 다시 한번 둘,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다시 셋,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넷, 한 번만 더 다시 구부렸다가 다섯,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고요. 양쪽 번갈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실 때는 10번씩 이것도 한 세트로 2번, 3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짧게 잡으세요. 세라밴드를 짧게 잡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짧게 잡고 무릎 위에다가 팔을 고정을 합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오른쪽 왼쪽 허벅지를 번갈아서 드는 동작을 연습해 볼 거예요. 그래서 밴드의 힘을 이겨내면서 드는 거고요. 할 때 배에 먼저 힘을 잘 준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혹시 할 때 허리가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번갈아서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른다리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다리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리고, 왼다리도 천천히 올려보세요. 내리고, 오른다리 올려보시고 내리고, 다시 왼다리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10번씩 반복을 해주시고 총 2번에서 3세트, 그러니까 20-30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세라밴드는 어르신분들한테 매우 유용한 근력운동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거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